안녕하세요. 피그마를 활용한 간단한 앱 기획 및 디자인 4회차 수업 와이어프레임 제작과 화면 설계에서 작성입니다. 네, 목차는 와이어프레임 화면 설계서란 와이어프레임 작업 시 유용한 피그마 플러그인 소개, 도형을 이용하여 간단한 앱의 로그인, 회원가입, 와이어프레임 및 화면 설계서 제작입니다. 네, 와이어프레임 화면 설계서란 무엇일까요? 우선 와이어프레임이란 구조나 기능, 유저 플로우, 레이아웃의 뼈대를 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본격적으로 디자인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뼈대를 잡는 것인데요.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의 협업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뼈대를 잡는 것이기 때문에 디자인 요소가 들어가지 않고 레이아웃과 텍스트 같은 협업에서 유용한 기능들만 들어가 있는 화면입니다. 그러면 화면 설계서란 무엇일까요? 화면 설계서란 와이어프레임과 기능 정의서를 더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또한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와 협업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필수적인 과정은 아니지만 원활한 협업 과정을 위해서 있으면 좋고 실제 실무 과정에서도 화면 설계서를 사용하여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예시로 화면 설계서를 넣은 것인데요. 저희가 저번 수업 때 만들었던 스플래시 화면에 대한 화면 설계서입니다. 먼저 화면 이름으로 스플래시 화면이라고 지정을 해주고 처음 시작하는 화면이기 때문에 001번이라는 아이디어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설명으로 앱을 처음 시작할 때 뜨는 스플래시 화면입니다. 그럼 이제 이 화면에 대한 설명을 적어야겠죠? 이 화면은 스플래시 화면으로 간단하게 앱 로고와 앱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으로 앱 로고, 앱 이름을 넣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면 스플래시 화면에 앱 로고와 앱 이름만 있으면 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스플래시 화면을 작업할 때 조금 더 쉽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우선 저희가 실제로 실습을 진행하기 전에 와이어프레임 작업 시 유용한 피그마 플러그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토플로우라는 플러그인인데요. 저희가 피그마에서 플러그인을 검색을 하면은 오토플로우가 뜨고요. 이제 오토플로우는 오른쪽 사진에서 보다시피 생성하기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프로젝트 생성 완료 모달 창으로 화살표가 이동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앱의 흐름 구조를 파악할 때 유용합니다. 화살표로 연결이 가능하고 각 연결에 대한 설명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에는 생성하기 버튼을 누른 경우 프로젝트 생성 완료 모달이 뜬다 라는 의미로 화살표를 연결하였고 가운데 이 화살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설명도 추가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플러그인으로는 한글 더미가 있는데요. 저희가 와이어프레임을 제작할 때 이 와이어프레임 안에 들어갈 텍스트가 무엇인지 헷갈릴 때가 있는데 이제 한글 더미라는 플러그인을 사용하면은 다양한 한글 더미 텍스트를 제공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ID 같은 경우 예시 ID 텍스트를 제공해주고 주소, 도로명 주소 같은 것들도 더미 텍스트들로 제공을 해줍니다. 한글로 이제 보통 더미 텍스트 같은 경우는 로레미썸 같은 아무 말이나 적힌 걸 사용하거나
아니면 영어로 적힌 걸 사용하는데 한글로 적힌 거를 사용하면은 이제 조금 더 작업할 때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 텍스트 박스구나 라는 것을 조금 더 잘 알 수 있겠죠? 네. 이제 다음 플러그인으로는 콘텐트 릴이라는 플러그인입니다. 콘텐트 릴도 마찬가지로 피그마에서 검색 시 이렇게 뜨고요. 이제 이것도 더미 텍스트랑 이미지를 제공을 하는 건데 아까 한글 더미 같은 경우는 한글 텍스트를 제공했다면은 이 콘텐트 릴은 영어 더미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같은 이제 저희가 프로필 사진 같은 이미지 또한 더미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구성할 때 필요한 적절한 더미 데이터를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간단한 와이어프레임과 화면 설계서에 대한 개념을 알아봤고 또 실제로 작업하기 전에 유용한 플러그인 3개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실습을 해보아야겠죠? 저희가 저번 수업 때 IA를 설계한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로그인과 회원가입 과정에 대한 IA를 설계하였는데 실제 IA의 방향에 맞게 이번에는 와이어프레임을 제작해보고 그 와이어프레임에 대한 화면 설계서까지 작성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와이어프레임을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아까 PPT에서 설명했다시피 와이어프레임은 이렇게 색상 요소를 넣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도형과 텍스트로만 구성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저번에는 간단하게 도형을 배웠기 때문에 직접 색깔도 입히고 피그마의 간단한 기술들을 한번 익혀보기 위해서 이렇게 완성된 버전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저희가 개발을 할 때 필요한 와이어프레임 과정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저번 시간에 만든 회원가입 과정에 대한 IA인데요. 그럼 이제 저희가 만들어야 될 화면의 개수가 나오겠죠? 우선 스플래시 화면, 그리고 로그인 화면, 또 로그인 화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회원가입과 로그인이 나뉩니다. 그러면은 로그인 화면에 총 이 두 가지 버튼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회원가입은 또 소셜 회원가입과 일반 회원가입으로 나뉩니다. 그러면은 총 버튼이 2개 있기 때문에 소셜 회원가입 페이지가 따로 있을 것이고 일반 회원가입 페이지가 따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로그인 페이지에서는 소셜 로그인, 일반 로그인,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찾기 등의 요소가 필요하고 아이디 찾기나 비밀번호 찾기 같은 경우에는 또 개인의 페이지가 필요하겠죠? 네, 이렇게 IA에서도 앱의 흐름 같은 게 파악이 되는데 실제로 이 IA만 가지고서는 이 화면에 어떤 요소가 필요한지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와이어프레임을 이용해서 조금 더 앱의 흐름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실제로 스플래시 로그인하며 회원가입 과정을 거치는 와이어프레임을 제작을 해볼게요. 네, 그래서 일단은 스플래시 화면은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그인 화면을 만들어야 돼요. 저희가 저번에 배웠다시피 프레임은 F를 누르고 폰에서 아이폰 16을 선택해 줍니다. 이름은 로그인으로 바꿔줄게요. 더블 클릭을 하면은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로그인 화면에 필요한 것들은 우선 로그인이라는 이름을 배치를 해줄게요.
그리고 로그인 화면에 회원가입과 로그인으로 나뉘네요. 그러면 회원가입으로 가기 위한 요소가 필요하고 로그인을 하는 버튼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로그인은 소셜 로그인과 일반 로그인으로 나뉩니다. 그러면 우선 저희가 일반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칸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번에 배운 이 사각형 R을 클릭을 해서 사각형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이거를 아이디 입력 창으로 할게요. 그리고 복사해서 이건 비밀번호 입력 창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저희가 로그인 해야겠죠? 이건 로그인 버튼으로 해줄게요. 그리고 회원가입을 해야 돼요. 아까 보면은 로그인 화면에 회원가입과 로그인으로 나뉘는데요. 그러면은 여기 텍스트로 회원가입 아직 계정이 없으신가요? 하고 회원가입으로 넣어줄게요. 글씨는 좀 더 작게 16pt 정도로 하고 볼드는 풀어줄게요. 회원가입을 강조해야 되니까 회원가입만 볼드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저희가 소셜 로그인도 필요하잖아요. 소셜 로그인도 필요하고 아이디 찾기랑 비밀번호 찾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이디 찾기와 그리고 비밀번호 찾기로 만들어줄게요. 이거는 정렬을 해줍니다. 그래서 가운데로 옮겨줄게요. 네, 그리고 여기서 아이디 찾기나 비밀번호 찾기는 글자를 좀 더 작게 해줄게요. 단순하게 저희가 레이아웃만 구상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소셜 로그인이 필요하겠죠? 소셜 로그인은 보통 간편 로그인이라고 저희가 많이 지칭을 하잖아요. 그래서 간편 로그인이라는 서브 타이틀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것도 가운데로 맞춰주고요. 이제 간편 로그인으로 저희가 카카오, 네이버 정도로만 할까요? 이제 카카오, 네이버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메일을 넣어야 되는 게 이메일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메일 여기서 일반 로그인은 그냥 이제 이메일로 하는 시스템으로 이제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이메일을 입력해주세요 라고 넣고 그리고 여기는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로그인 버튼이겠죠? 로그인. 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레이아웃 정도만 구성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간편 로그인은 카카오톡으로 카카오로 로그인. 그리고 네이버로 로그인. 근데 제가 아까 이제 여기서 만들 때는 사각형을 이용해서 만들었는데요. 이제 나중에 활용할 때 이제 편하게 하려면은 프레임으로 만드는 게 조금 더 편하긴 합니다. 이제 이것도 가운데로 맞춰주고요. 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로그인하면 와이어프레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 IA에서 볼 때 소셜 로그인, 일반 로그인,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찾기까지는 구현이 완료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회원가입을 한번 해볼 건데요. 저희가 여기서 회원가입 버튼을 만들어 주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원가입 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핸드폰 프레임을 가지고 와서 회원가입
타이틀을 넣어줄게요. 네, 회원가입이라는 타이틀을 넣어주고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로그인을 소셜 로그인이랑 일반 로그인으로 나뉘었잖아요. 그래서 회원가입도 그렇게 섹션을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임시로 여기 위에 부분은 이제 일반 로그인으로 생각을 하고 아래 부분은 소셜 로그인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단순하게 이제 여기 일반 로그인 버튼을 넣어줄게요. 이것도 글씨를 좀 작게 맞춰주고 일반 로그인 버튼을 만들어주고 아래에는 소셜로 회원 가입하기 아니라 이것도 텍스트 문구를 통일시켜줄게요. 간편 회원 가입하기. 그래서 옆에랑 똑같이 글씨 크기를 맞춰주고요. 이제 이거를 조절해볼게요. 네, 그래서 카카오로 회원 가입하기 이렇게 넣어주고요. 네이버도 회원 가입하기 이렇게 안 보이는 거는 지금 레이어가 사각형 레이어 뒤에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키보드에서 그 오른쪽 괄호 대괄호 오른쪽 대괄호를 클릭을 하면은 레이어가 맨 앞으로 오게 돼요. 그래서 앞에 보이는 걸 볼 수 있고요. 이제 이것도 가운데로 맞춰줍니다. 네, 이렇게 회원가입 창을 하고요. 이제 이 일반 로그인을 클릭하면은 일반 로그인 창으로 넘어가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 지금 뒤로 가기 버튼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아래 문구를 적어줄게요. 이미 계정이 있나요? 로그인 하기 라고 버튼을 추가해줄게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회원가입 창이 들어왔어도 다시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UX가 조금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가 일반 로그인 창도 만들어야 돼요. 이제 카카오로 회원가입하기나 네이버로 회원가입하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누를 때 바로 카카오로 이동을 하거나 네이버로 이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 로그인 창을 만들어 줄게요. 다시 핸드폰을 불러옵니다. 이름도 보기 쉽게 정리해 줄게요. 회원가입과 이제 일반 회원가입. 이것도 좀 통일시켜 줄게요. 일반 회원가입으로. 그래서 일반 회원가입으로 이름을 바꿔주고요. 가운데로 맞춰줄게요. 이번에는 프레임으로 이제 만들어 볼게요. 사실 프레임이 오토 레이아웃 같은 것도 그렇고 좀 정렬하기가 편해서 저는 사각형보다 프레임을 많이 활용하는 편이에요. 이게 사각형 위에 글씨를 쓰는 것이랑 프레임에 글씨를 쓰는 것의 차이를 잘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똑같이 이 크기의 프레임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면은 글씨를 쓸 때 이 안에다가 이제 이미를 입력해주세요. 넣으면은 이거를 정렬했을 때 이 프레임을 기준으로 해서 정렬이 돼요. 이 프레임을 기준으로 해서 정렬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고 또 이제 여기서 오토 레이아웃을 걸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변경도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저희가 맨 처음에 사각형을 만들고 그 위에 텍스트를 쓴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보시면은 레이어가 아예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이 프레임 보면은 이 프레임 안에 텍스트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를 움직일 때 이 텍스트를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서 상당히 번거로움도 있고 이렇게 옮겼을 때 지금 레이어 위치가 텍스트가 사각형보다 더 아래에 있기 때문에 글씨가 안 보이는 문제점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나는 빨리빨리 간편하게만 하고 싶다 하면은 사각형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이 와이어 프레임을 실제로 이제 디자인까지 할 거다 하면은 이거를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디자인을 추가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간편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만든 이 프레임을 이용해 줄게요. 그래서 저는 아이디를 입력해야겠죠? 입력칸이 좀 커서 좀 줄여주고요. 회원가입 창은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볼게요. 이메일, 그리고 왼쪽 정렬을 해줍니다. 저희가 이메일을 입력할 때 이제 여기에는 보통 이제 A, B, C, D 이런 식으로 예시를 써줄게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와이어프레임이라 당연히 상관없는데 저는 좀 깔끔하게 보기 위해서 X축 위치를 조금 넣어줄게요. 이거에. 네, 그리고 이제 비밀번호도 만들어야겠죠? 이제 이거 똑같이 복사를 해줄게요. 원래 와이어프레임은 최대한 빨리빨리 만들어서 회복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딱히 디자인 상관없이 이제 빨리빨리 만들어서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밀번호. 네, 이제 비밀번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IA를 볼 때는 그냥 간단하게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화번호를 입력한다 라고만 적어놨어요. 저희가 실제로는 이메일도 골뱅이를 포함해야 되는 조건이 있고 유효한 이메일이어야 되고요. 비밀번호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앱에서 요구하는 비밀번호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뭐 영문 몇 자 이상 특수 문자를 포함해야 한다라는 그런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아래에다가 경고 문구를 넣어줄게요. 경고 문구라기보다는 비밀번호는 뭐 영문 숫자를 포함해서 10자 이상 이런 식으로 안내 문구를 이제 아래다가 넣어줄게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만들면은 이제 실제로 개발자 분들도 개발을 할 때 조금 더 편하겠죠? 비밀번호 조건을 설정할 때 이런 식으로 설정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기획한 게 톡이잖아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칸도 넣어줄게요. 그래서 이 전화번호도 예시를 넣어줄게요. 010 24 5 6 7 8 이런 식으로 예시를 넣어주고요. 저희가 전화번호 같은 경우는 인증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보니까 이메일도 인증이 필요하네요. 그래서 인증 칸을 만들어줄게요. 이걸 좀 줄여서 여기다가 인증하기 버튼을 만들어줄게요. 인증하기. 네, 전화번호도 똑같이 인증하기. 그럼 보통 인증을 할 때는 코드 같은 것으로 입력을 하잖아요.
저희가 wireframe 필요한 게 이제 이런 이유인데요. 이제 인증 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저희가 단순하게 이렇게 만들면은 그러면은 이 인증하기를 한 다음에 어떤 식으로 뜨는 거죠? 라고 이제 질문이 들어오거나 서로 아는 게 다를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 이제 이런 식으로 일반 회원가입 인증하기 활성화 해서 회원가입 페이지인데 이제 새로운 버전으로 이제 인증 코드를 넣는 창을 만들어 줄게요. 인증 코드 입력하기. 그리고 전화번호도 인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똑같이 복사해 줄게요. 네. 이게 좀 간격이 조금 좁은 것 같아서 간격을 늘려줄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그 개념 PPT에서 유용한 플러그인 중에 오토플로우를 제가 소개해드렸어요. 그래서 오토플로우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인증하기 버튼에 클릭을 하면은 이게 뜬다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할 때 쓰는데요. 저희가 일단 우선은 와이어프레임을 다 만들고 나서 오토플로우로 연결하는 것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전화번호까지 입력을 하고 근데 저희가 이메일로 하기로 했으니까 아이디는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제 간편하게 이메일, 비밀번호, 전화번호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아래 하단에 이제 회원가입 버튼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회원가입하고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게 저희가 컨셉을 톡으로 잡았잖아요. 그래서 뭔가 닉네임을 입력하는 창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메일 아래에 닉네임도 넣어줄게요. 여기도 똑같이 닉네임을 넣어줄게요. 네, 그 회원가입 버튼도 똑같이 옮기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일반 회원가입 와이어프레임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여기서 닉네임을 넣었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가 소셜로 간편 회원가입을 할 때에도 닉네임 정보는 이제 사용자가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소셜 회원가입 할 때는 이메일이나 전화번호 같은 게 그 소셜에 등록된 것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입력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저희가 닉네임은 앱에서 따로 이제 사용을 하는 것이고 변경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간편 회원가입하기에서 이 카카오 소셜 로그인 과정을 거치고 나서 닉네임을 입력하는 칸이 필요해요. 그래서 다시 프레임 불러줄게요. 이름을 소셜 회원가입 간편 이렇게 볼게요. 간편 회원가입 닉네임 입력으로 할게요. 그래서 똑같이 해주고 간편 회원가입 하고 닉네임을 입력하는 창만 복사해줄게요. 그리고 오토 복사해서 옮겨주고요.
저는 문구를 닉네임 등록 완료하기로 바꿔줄게요. 네, 그러면 일단 회원가입까지는 저희가 와이어프레임을 마쳤네요. 그럼 이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아이디 찾기 화면이랑 비밀번호 찾기 화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디 찾기나 비밀번호 찾기는 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동할 수 있겠죠? 그래서 똑같이 또 아이폰 화면을 2개 불러와 줄게요. 그리고 아이디 찾기 이것도 복사해서 근데 이게 24pt가 조금 더 예쁜 것 같아서 다 24로 바꿔줄게요. 그래서 이것도 가운데 정렬해주고 복사해서 아이디 찾기. 그럼 저희가 아이디 찾기 과정에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등록된 이메일로 다시 아이디를 받아야겠죠. 근데 이메일을 받는 것보다는 그 이메일에 저희가 이메일로 이제 아이디를 설정해주잖아요. 그래서 전화번호로 아이디를 찾는 과정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던 전화번호 그대로 가지고 올게요. Shift를 눌러서 선택하면은 동시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가지고 와서 인증하기 버튼이 안 따라왔네요. 인증하기가 이게 지금 사각형으로 돼 있어서 안 따라온 것 같습니다. 이것도 프레임으로 바꿔줄게요. 프레임으로 쌓아줍니다. 이렇게 가지고 오고요. 네. 그래서 인증을 하고 또 입력하는 코드가 인증 코드를 입력하는 게 필요하겠죠. 일단은 이게 실제로 원래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에 이거가 지금 탑 내비게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여기에 그 뒤로 가기 꺽쇠가 있어야 돼요. 쉐브론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일단 간단한 와이어 프레임이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입력을 하면은 이제 이것도 반응형이니까 아이디 찾기 인증 코드 또 넣어줄게요. 그래서 똑같이 이제 여기다 넣어주고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 넣어줄게요. 그리고 얘는 삭제해주고 인증하기를 하면은 인증 코드를 입력하고 인증 코드가 맞으면은 이제 아이디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래에다가 전화번호로 해당 전화번호로 등록된 아이디는 gmail.com입니다. 하고 안내 문구를 작성해 줄게요. 네, 이렇게 아이디 찾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 이제 비밀번호 찾기도 필요하겠죠? 이렇게 다시 아이폰을 불러와 줍니다. 이것도 화면 2개 불러와 줄게요. 이름도 비밀번호 찾기 비밀번호 찾기 비밀번호 찾기 인증 코드
저희가 비밀번호를 찾는 조건으로는 어, 전화번호랑 이메일을 넣는 걸 할게요. 그래서 비밀이랑 일단은 비밀번호 찾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비밀번호 찾기 타이틀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메일 입력이 필요하고요. 이것도 위에 있는 거 가지고 올게요. 늘려줍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도 또 있어야겠죠? 근데 이게 지금 저희가 간단하게 이제 만드는 거라서 딱히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하는 건데, 이제 원래 같은 경우는 UX를 생각을 하면은 지금 이게 전화번호로 인증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아이디 찾기랑 비밀번호 찾기가 같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조금 더 편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근데 지금은 좀 더 다양한 화면을 만들어 보고 좀 플로우를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방향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르게 줘볼게요. 그래서 인증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제 저희가 이메일도 입력을 하고 전화번호로도 인증하는 방식인데, 이제 여기서 경고 문구도 표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일치하는 이메일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구도 넣어주고요. 그래서 일치하는 이메일이 없는 경우에는 인증하기 버튼이 안 내려오는 걸로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름도 이메일 브릿지 이런 식으로 하고 다시 복사를 해줄게요. 프레임 자체를 복사해서 이제는 입력 코드를 인증 코드 입력을 하고 비밀번호는 해당 이메일로 임시 비밀번호를 발급하였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해 주세요. 라고 이제 문구를 넣어줄게요. 네, 그럼 저희가 일단은 이 IA 플로우를 가진 와이어 프레임을 다 만들어 보았습니다. 화면이 총 스플래시까지 포함해서 11개가 나왔네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여기서 지금 경고 문구를 포함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도 경고 문구가 다 필요해요. 예를 들어 이메일 입력 안 했다 하면은 이메일을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이메일을 인증하지 않았습니다. 뭐 닉네임을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경고 문구가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경고 문구가 다 있는 버전도 만들어 줄게요. 경고 문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간격을 넓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증 코드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라는 식으로 경고 문구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닉네임을 입력 안 한 경우 닉네임을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가
이번에 맞지 않습니다. 원래 저희가 회원가입할 때 비밀번호 일치 확인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번에는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비밀번호 일치 칸은 이제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전화번호 인증 코드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UX가 좋지 않네요. 이메일로 인증을 한 번 하고 전화번호로 인증을 하니까 총 2번의 인증이 있으니까 뭔가 회원가입을 하기 조금 망설여질 것 같아요. 인증을 하는 단계가 2개가 있으니까 회원가입이 어렵다, 좀 불편하다 라고 느낄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로그인 창에도 필요하겠죠? 이제 이거 복사를 해줘서 로그인 창에도 넣어줄게요. 로그인 할 때 뭐 아이디가 해당하는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라는 경고 문구도 있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와이어프레임 만들어 보았는데요. 실제로 어떤 버튼을 누를 때 어떤 화면이 나오고 이런 것을 저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배웠던 오토플로우를 활용해 볼게요. 여기 플로우 설치에 오토플로우라고 검색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토플로우를 클릭을 해주면은 네,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거를 색깔을 검정색이 아니라 빨강색으로 바꿔줄게요. 빨간색이 FF0000? 네, FF0000이고요. 이제 저희가 회원가입을 클릭을 하면은 여기 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넘어갈 것을 먼저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화면에 클릭을 해준다. 이제 Shift를 누른 채로 클릭을 해줘요. 이렇게. 그러면 이 화면으로 이동한다 라는 게 지금 화살표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해볼게요. 아이디 찾기를 클릭을 하면은 저희가 아이디 찾기 화면으로 넘어오게 돼요. 그래서 아이디 찾기를 먼저 클릭을 해주고 그 다음에 넘어갈 화면에 클릭을 해주면 돼요. 이거를 클릭한 상태에서 Shift를 누르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아이디 찾기 이 화면에 클릭을 해준다. 그럼 이렇게 연결이 된 것을 볼 수 있고요. 비밀번호 찾기도 먼저 내가 연결할 것을 클릭을 하고 연결할 화면을 찾은 다음에 Shift를 누른 채로 연결할 화면에 클릭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비밀번호 찾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비밀번호 찾기 화면으로 넘어온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반 회원가입을 하면은 일반 회원가입 창으로 넘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일반 회원가입을 클릭을 하고 일반 회원가입 화면에 클릭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화면으로 넘어온 것을 볼 수 있고요. 저희가 로그인하기 이것을 클릭하면은 다시 로그인 화면으로 넘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로그인 화면으로 화살표를 이어줄게요. 이것도 화살표도 이렇게 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하기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인증 코드 입력하기가 활성화되는 것을 표시하고 싶어요. 하면은 인증하기 버튼을 이제 클릭을 하고 여기를 Shift를 누른 채로 여기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어지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설명을 추가하고 싶다 하면은 이 add 텍스트에 인증 버튼 클릭 시 텍스트 박스 활성화 이런 식으로 넣어줄게요. 그리고 전화번호도 똑같겠죠? 전화번호도 똑같이 이어줄게요. 그리고
이 간편 회원가의 닉네임 입력 창은 저희가 소셜 로그인을 하면은 이동하는 걸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이어줄게요. 이게 좀 겹쳐 보이니까 이 네이버는 조금 더 이동을 해주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여기서도 인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활성화 되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이어줄게요. 그리고 이어주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다 이어져서 실제로 앱 흐름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지금 다 볼 수 있었어요. 회원가입을 완료하면은 다시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하게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이어줄게요. 네, 그럼 이제 저희가 정말 간단하게 와이어프레임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이 와이어프레임을 이용해서 저희가 화면 설계서까지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아까 만든 와이어프레임을 활용해서 화면 설계서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가 예시로 이제 만든 화면 설계서인데요. 이 피그마 파일도 공유해 드릴 테니까 만약에 이제 쓰실 분들은 편하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간단하게 한 화면 3개 정도만 저희가 구성을 해볼게요. 우선 로그인 해서 여기다 옮겨줍니다. 그래서 화면을 넣어줄게요. 근데 지금 배경이랑 구분이 안 돼서 배경 색깔을 조금 넣어줄게요. 배경을 회색으로 해줘서 경계를 좀 더 명확하게 해주고요. 네, 우선 이건 로그인 화면이니까 화면 이름을 로그인 화면으로 넣어줄게요. 그리고 화면 아이디는 두 번째 화면이니까 002로 해주고 페이지 설명은 로그인을 수행하는 화면입니다. 페이지 설명은 간단하게만 작성을 해줘도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소들에 대해 설명해 줄게요. 로그인 타이틀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 입력창, 비밀번호 입력창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 버튼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원가입 버튼도 있어야 되고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찾기 버튼도 있고요. 간편 로그인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좀 자세하게 적어줘야겠죠? 그래서 이메일 입력창 같은 경우 이제 이메일 형식 입력 텍스트 박스로 이제 구체적인 사항을 적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비밀번호 형식 입력 텍스트 박스 그리고 로그인 버튼 클릭 시 이메일이나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구 출력 이제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써줘도 되고 그냥 간단하게 경고문구 출력까지만 작성해도 돼요. 회원가입 버튼 있고요.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회원가입 버튼 클릭 시 회원가입 화면으로 이동 그리고 로그인 버튼도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로그인 버튼 클릭 시 홈화면 이동으로 해줄게요. 그리고 아이디 찾기도 아이디
버튼 클릭 시 아이디 찾기 화면으로 이동. 그리고 비밀번호 찾기도 비밀 버튼 클릭 시 비밀번호 찾기 화면으로 이동. 이거 지금 그 A, B, C, D 이런 거 하는 거는 탭 누르면 돼요. 탭을 누르면은 자동으로 이제 액션이 생기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카카오로 로그인, 그리고 네이버로 로그인. 네, 이렇게 일단 로그인 화면에 대한 화면 설계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1, 2, 3, 4 제가 번호를 매겼잖아요. 그래서 이 번호가 해당하는 것을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더 잘 보이면 좋을 것 같아서 프레임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색깔을 빨간색으로 넣어주고 원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레디어스를 100으로 해줄게요. 그리고 글씨를 넣어줍니다. 1. 글씨 가운데 맞춰주고요. 원이 조금 커서 원을 줄여줄게요. 그래서 이게 1번, 이게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이죠? 그리고 숫자도 바꿔줄게요. 2, 3, 4, 5, 6, 7, 8. 이러면 지금 어느 번호에 대한 설명인지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복사를 해서 다른 화면으로 만들어줄게요. 네, 그럼 이번에는 좀 복잡한 창을 가지고 올게요. 네, 비밀번호. 일반 회원가입 창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화면 이름 일반 회원가입 화면 아이디는 일단 003으로 이제 가정할게요. 페이지 설명은 일반 회원가입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입력해야 될 게 지금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네요. 일단은 일반 회원가입 타이틀, 그리고 이메일 입력, 그리고 닉네임 입력, 비밀번호 입력, 전화번호 입력, 회원가입하기 버튼 총 6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제가 이메일 입력 같은 경우는 항목이 나뉘잖아요. 그래서 이메일 입력은 이메일 인증 버튼이 필요하고 이메일 인증하기 일치하는 이메일이 있는 경우 인증 후기 입력 텍스트 박스 설정 그리고 경고 문구도 여기다 적어줄게요. 일치하는 이메일이 있는 경우 일치하는 보다는 유효한 이메일이 없는 경우 경고 문구 표시 경고 문구 자세히 써줄게요. 경고 문구 해당 이메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닉네임 입력. 닉네임, 여기서는 닉네임 중복 허용해줄게요. 그리고 비밀번호 입력하는 경우는, 아이고, 탭을 눌러서 화면이 넘어갔네요. 비밀번호 입력하는 경우에는 이제 비밀번호 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 경고문구 표시. 경고문구 조건에 맞지 않는 비밀번호 입력.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되었을 때 다시 돌아가는 방법은 Shift 탭을 누르면은 다시 그 전 항목으로 넘어와요. 그래서 비밀번호 조건 안내문 표시. 안내문 이러고 안내문에 대한 것도 써줄게요. 안내문구. 비밀번호는 영문 숫자를 포함해서 10자 이상.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나중에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죠? 뭐 전화번호 입력도 저희가 전화번호 인증 버튼. 그리고 이것도 유효한 전화번호인 경우만 인증코드 입력 텍스트 박스 활성화로 해줄게요. 그리고 유효한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 아닌 경우 경고문구 표시. 여기서도 경고문구 해당 전화번호를 찾을 수 없습니다. 회원가입하기 버튼을 클릭하면은 클릭 시 다시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 그리고 입력 안 하는 데가 있으면은 입력 안 한 곳에 대해서 경고문구 출력 하는 것도 넣어줄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반 로그인이랑 일반 회원가입까지는 화면 설계서를 마쳤네요. 이것도 좀 더 보기 쉽게 각 항목에 맞게 버튼을 넣어줄게요. 이메일, 그다음에 이메일, 2, 3, 4, 5, 6. 네, 이런 식으로 작성해주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로 비밀번호 찾기를 해줄게요. 다시 복사를 해줍니다. 모아서 비밀번호 찾기 화면을 불러올게요. 복사해서 넣어주고요. 화면 이름, 비밀번호 찾기 화면. 화면 아이디는 004로 해줄게요. 비밀번호 찾기 화면입니다. 설명을 입력해줘야겠죠? 비밀번호 찾기 타이틀, 그리고 이메일 입력창, 전화번호 입력창, 그리고 안내 문구로 구성하고요. 이메일 입력창은 이메일 형식 텍스트 박스, 그리고 전화번호 입력창은 똑같이 이제 인증하기 버튼이 있어야 되고요. 인증 유효한 이메일과 전화번호가 모두 회원 정보랑 일치할 시 인증코드 입력하기 텍스트 박스 활성화.
유효하지 않을 경우 단꼬문구 표시. 단꼬문구 일치하는 회원 정보가 없습니다. 그리고 안내 문구는 이제 다 전화번호 인증까지 하면은 나오는 문구로 문구 해당 이메일로 임시 비밀번호를 발급하였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인증할 버튼을 누르면은 이메일 등록된 이메일로 임시 비밀번호 발급. 네.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여기도 알아보기 쉽게 이거 원에 넣어줄게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총 이제 이거는 예시로 만들었던 거고 총 4개에 대한 화면 설계서를 작성을 하였고요. 총 12개 화면에 대해서 와이어프레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이번 과정은 이제 저희가 이때까지 배웠던 것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활용을 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화면 설계서 같은 것이나 와이어프레임은 저희가 이제 실제로 프로젝트를 할 때나 캡티 같은 것을 할 때 굉장히 이제 유용하게 실제로도 활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피그마로 조금 더 쉽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번 수업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